네, 코린이 탈출하기 한 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의 고유림이고요.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관련된 소식은 뭐가 있나?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각광받았잖아요. 스테이블 관련 소식들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소식들 짚어보기 전에 이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반 기준 현재 시세 흐름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상황 시세입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는 10만 5천 달러 선에서 횡보한다. 한 2주 연속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10만 9천 달러 선을 넘어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38% 올라간 수치이고요. 하루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8% 올라간 수치인데 그만큼 하루간의 급변한 모습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중 간의 관세 협상, 미중 간의 협상이 2차 협상에 돌입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번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해 왔다면 이번에는 영국 런던에서 미중 간의 수석 고위급 회담이 있었죠. 그 안에서 희토류 관련된 이야기가 메인이었고요. 이 관련된 소식들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곤 하지만 이 둘 간의 두 수석 간의 만남이 의미가 있고 앞으로 협상 진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10만 9,69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도 살펴보시면요. 일주일 전보다 4.63% 올랐습니다. 하루 전보다는 2.68% 오른 XRP입니다. 이더리움은 2,6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무려 하루 전보다 7.77%나 올라간 수치라는 점 주목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위 7위권 안에서는 이더리움이 하루 전보다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일주일 동안에는 XRP가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이네요. 그렇다면 또 다른 코인을 이제 앞서서 도지코인 시세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도지코인 일주일 전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루 전보다는 6.29%나 오르긴 했는데요. 이 하락의 이유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 때문인데 이 점은 잠시 후에 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은 금 시세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금 3,300달러 선에서 다시 좀 진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루 전보다는 0.9% 하락한 수치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치가 요즘에 금과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의 관계성에 대한 기사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둘 간에 비례한다기보다는 반비례한 관계 조금 주목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 기사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도 0.5% 상승했습니다. 47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엔비디아는 0.64% 상승하면서 14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만 애플은 이제 M7 종목 안에서도 하락했던 종목이네요. 1.21달러 나와 있는데 1% 하락으로 나와 있다는 점 함께 주목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세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소식들 있었는지는 기사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였던 가운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가 갈등 격화되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미중 간의 관세 협상으로 다시 한번 이 불을 껐던 모습이었네요. 그렇다면 이 하락했을 당시의 이슈는 어땠을까요? 비트코인과 그 당시에는 국내외 가격 차이 이 김치 프리미엄이 1%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눈길을 끈 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도지코인의 하락세입니다. 지금은 하루 전보다는 살짝 회복한 수치긴 하지만요. 전일보다 0.3%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발언이 나오고 0.3%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들도 등락을 반복했던 부분인데 그동안 도지코인의 상승은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둘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도지코인은 급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이 도지에 있어서 수장을 맡아 정부 지출 삭감을 이끌어 오긴 했지만요. 최근에 도지에서 물러난 뒤에 이 트럼프와 정책 방향성을 두고 서로 이 법안을 역겨운 법안이다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트럼프가 탄핵돼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또 도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타격이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도 일론 머스크에게 뭐 미쳤다고 말을 할 정도로 둘 간의 브로맨스가 파국으로 치닫았는데요. 전일에는 이 브로맨스의 파국이 다시금 회복되는 모양새도 있어서 도지코인이 살짝 회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게 탄핵돼야 된다고 말했던 거와는 달리 LA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시위를 좀 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X에 올렸던 트럼프를 비난하는 글들도 내렸습니다. 그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비난과 공격을 했던 것과 달리 다시 한번 덕담을 주고받기도 했고요. 백악관 내에 있는 트럼프의 테슬라 차량에 있어서는 위치를 옮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스타링크, 스페이스 X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계속 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을 것이다. 딱 깔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완화된 둘 간의 흐름이라는 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테슬라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또 뭐 둘 간의 사이와 일과 좀 둘 간의 사이를 분리한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계속 파국으로 치닫을 것 같았는데 완화되니까 기대감이 샘솟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얼터너티브에서 집계하는 공포 탐욕 지수도 체크해 드리자면요. 62점을 기록하며 탐욕적인 수준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또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국내 이슈는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이 상장을 했죠. 상장하고 이틀째 급등을 하면서 화려하게 뉴욕 증시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기준 뉴욕 증시에서 서클 주식은 전날보다 29.4%나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107.7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장일인 전날에는 무려 168.48%나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틀째 큰 폭의 상승 마감을 한 것이고요. 주가가 이틀 만에 공모가는 31달러 선이었는데 200% 오르면서 100달러 선도 돌파했던 점이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해외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시장의 관심도도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가는 123.51달러 선까지 이날 올랐다고 합니다. 시가총액도 216억 달러나 불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29조 4천억 원까지 불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당초에는 기업 가치를 68억 달러를 목표로 했는데 이에 무려 3배에 달한다고 하는 수치니까요. 정말 주목할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인 USDC가 발행하는 이 서클 같은 경우에는요. 최초 공모가는 예상 범위를 24에서 26달러 선에서 범위를 측정했습니다. 그랬다가 27에서 28달러 선으로 한 1, 2달러 선, 2, 3달러 선이네요. 그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전날 상장을 앞두고 다시 한번 31달러 선으로 계속 수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뜨겁다는 것을 알고 상향 조정했는데 이보다도 더 어마무시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점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요.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의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을 의미를 합니다. 주로 미국의 달러화 또는 유로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원화, 미국 달러 고정된 가치들이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가상자산과는 좀 차별화된 안정성을 구축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시장 점유율은 27%에 달하고요. 테더, 다들 아시다시피 USDT는 67%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통화의 안정성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도입한 암호화 자산인데요. 빠른 전송 속도 그리고 효율성까지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트럼프 역시도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는 걸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8월 안에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미국 시장 안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고 힘을 다시 한번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JMP 시티즌스는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향후 5년 내에 이 3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X 역시도 스테이블 코인을 원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요. 지난 5일 상장한 서클이 무려 247% 폭등했다는 소식에 조금 더 시장의 관심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IPO 자체뿐만 아니라 애플이랑 X와 같은 굵직한 기업들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 상용화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매력 포인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매체 포천 역시도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이 두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로 하고 서클과 접촉했다는 보도도 있네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으로서 정말 상용화되고 실제로 이런 지폐 결제나 카드 결제가 아닌 가상자산 결제에 있어서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들이 국내외에서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함께 체크하시면서요.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 IPO된 증권 시장까지 함께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 대목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디파이 규제 분수령에 대한 이슈도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에 있어서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관련 원탁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 때문에 숨고르기에 잠시 들어갔습니다. SEC 같은 경우에는 탈금 중앙화 금융과 미국 정신을 주제로 원탁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 회의에서는 폴 애킨슨 SEC 위원장이 참석하고요. 마크 우에다 SEC 위원, 캐롤라인 크랜쇼 위원, 그리고 헤스터 피어스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팀장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회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콘트랙트, 자산 토크나 규제 등 이 디파이 산업의 핵심 쟁점들을 다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어스 팀장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대화의 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가 디파이 생태계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기존 규제와 조화를 이룰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소식도 살짝 체크해 보자면요.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5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국가죠. 이 국가가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무려 6억 5천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어마무시한 수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엘살바도르는 7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유한 비트코인의 개수는 6,199개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 금액이 6억 5,100만 달러, 구체적으로는 이 금액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계 최초로 법정 화폐 2021년에 등록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관련 소식도 짚어드렸고요. 비트코인 소식 말고도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도 한 주간에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15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금융정보 플랫폼 퍼사이드 인베스터에 따르면요. 지난 6일 기준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에 총 무려 2,53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더리움의 가치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5거래일 연속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에 자금이 흘러 들어온 정황 포착됐고요. 그중에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이더리움 트러스트에 1,590만 달러,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에 94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순유입과는 반면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있어서는 살짝 아쉬운 흐름이 있었습니다. 무려 2억 7,840만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무려 2거래일 연속이나 있었던 정황이라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소식들 그리고 엘살바도르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국내에서도 지금 정말 핫한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상용화에 있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된 핀테크, 가상자산, CBDC, STO, NFT 등등의 종목들이 일제히 월요일과 화요일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슈 두 가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문턱 5억으로 낮춘다는 헤드라인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핀테크와 가상자산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즉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이르면 10일에 공동 발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들의 발의에 있어서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장에 관심이었던 자본금의 최소 금액 무려 5억 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4월 초에 나온 초안과 비교를 해야 5억 원이 어떤 금액인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4월에 나온 초안에서는 무려 50억 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50억 원에서 5억 원까지 대폭 축소한 것으로 보여지고 진입 장벽을 허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될 경우 고객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업 자산과 준비금을 분리하는 도산 절연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과 이 가상자산에 있어서 국내 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미국,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계속 박차를 가하는 것과는 반면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선 전에도 여야가 공통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에 있어서 진취적인 입장을 내놓았던 만큼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에 관여하게 될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될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국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상용화가 될지 앞으로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카카오페이 그림이 있는데 사실 카카오페이가 월요일인 전일에는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카카오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훈풍을 받아갔고요.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도 급등했습니다. 이 급등세가 하루에 그칠까 했는데 화요일인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 오전장 기준으로 14% 넘는 급등세도 보여주더라고요. 카카오페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 잔뜩 받아가고 있다 하는 점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카카오페이가 30% 급등한 배경에 또 다른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것이라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 초대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김 실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체크를 해드리자면 2022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 오픈 리서치의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민간 가상자산 부문에서 특화된 인물이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을 살린다면 원화는 타국 화폐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막 치고 나가서 선두를 빼앗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흐름에 맞춰서 발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페이 주가도 덩달아서 훈풍 받아가고 있는 부분들 체크해 드렸고요. 다른 카카오 그룹주도 체크해 보면 카카오뱅크 20.21% 월요일 기준으로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카카오 그룹주의 주가 향방이 이제로서는 흐름이 다시 한번 좀 변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관련된 그룹주들 항상 주가 향방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정책 공약집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과 같은 부분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실제로 얘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5월 초에 경제 유튜버와 진행한 대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 놔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화폐에 있어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들이 정부의 입장과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진 속에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이 대통령의 가상자산 육성 공약과 함께 맞물려서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제화 제한이란 제목의 보고서까지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김 실장 부문이 말씀했던 부분을 좀 체크해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디지털 G2 주요 2개국으로 나설 것이라는 포부도 밝혀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향방까지 체크해 보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새로 이뤄지게 된다면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발행 허용이 사실 기정사실이다. 이런 시장의 해석들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함께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발의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한강인데요. 이를 대신해서 일부 은행이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쪽에 정책적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관측도 있으니까요. 프로젝트 한강과 함께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한강을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요.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죠. CBDC에 연계한 토큰으로 변환을 하고 나서요. 실생활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CBDC를 물밑 뼈대로 한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스테이블 코인 활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BDC에 있어서는 입장을 살짝 달리하고 CBDC 전망과 증권 이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도 살짝 재검토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만 이런 시각이 있는 게 아니라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CBDC에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살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과 함께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도 세분화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외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이 발걸음들이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좀 발맞춰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시점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IPO까지 추진이 됐으니까 미국에서 이 부분도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면 뭐 기정사실화가 됐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들,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지금 발빠르게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하고 이런 뉴스들 제가 코린이 탈출하기로 항상 가져와서 이야기해 드리니까요. 함께 시장도 연구해 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이 흐름이 조금 나아졌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11만 달러 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 심리적 지지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 바라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의 향방도 지켜보시고 또 이번 주에 이슈였던 도지코인 과연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따라서 다시금 좀 시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 밈코인의 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함께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집중해서 다음 주에 어떤 이슈가 있나, 어떤 시세 흐름 보였나 조사해서 올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유익한 내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